단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가 천국과 지옥을 맛보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들의 시점에서 이 날을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누군가에겐 반역자 내란범이라 손가락질 받고, 누군가에겐 국민을 지키는 힘이라 불리우는 한 사람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권종철,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대위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나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대를 이끌고 김포공항에서 헬기에 탑승했다. 명령은 간단했다. 국회 외곽 경계 및 중요시설 보호. 훈련일 거라고 생각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군사 시뮬레이션이겠거니 평소에도 이런 작전은 있었고 우리는 그저 기계처럼 따를 뿐이었다. 하급 장교인 나에게 진짜 상황인지 훈련인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헬기에서 본 서울은 달랐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촛불, 휴대폰 불빛, 깃발. 통제되지 않은 인파가 밤을 밝히고 있었다. 국회 주변으로 진입할수록 상황은 더 이상 훈련이라 부를 수 없게 변해갔다. 무전기가 조용했다. 아무도 명확한 명령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부는 말이 없었다. 전원 무장했지만 사격 명령은 없었다. 오직 진입 대기만 반복되었다. 헬기에서 내린 순간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누군가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국회 본청 옆 후문으로 진입했다. 이미 선발대가 건물 안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본회의장은 비어 있었고 출입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철문 바깥 국회로 몰려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무전으로 들었다. 계엄령 선포. 국회 진입 저지. 국회의원 격리 통제.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계엄령? 대한민국에서? 21세기 2024년에 나는 장교지만 명백히 헌법 교육을 받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단순한 통제도 보호도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민의 대표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군의 반헌법적 행위였다. 그러나 나는 명령에 저항할 권한이 없었다. 그저 침묵 속에 동료들과 함께 계단을 지켰다. 밤새도록 시민들은 울타리를 넘어오고 경찰과 군은 어정쩡한 사이에 있었다. 경찰도 뭔가 낌새를 느낀 듯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자정이 지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그들을 호위하며 외쳤다. 국회를 열어라. 계엄 해제하라. 우리는 국민이다. 사람들은 울부짖고 밀려들고 어떤 이들은 군인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부탁입니다. 사격하지 마세요. 이건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날 나는 방아쇠에 손을 얹고도 한 번도 당기지 않았다. 내 앞에서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부모는 자랑스러워할까? 총구를 우리에게 겨눈다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사람이었고 군복을 입었지만 민간인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동료 대원 몇 명이 울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명령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무전을 껐고 누군가는 스스로 계단을 비켜주었다. 국회의원들이 본청으로 진입하자 그곳은 전장이 아니라 토론장이 되었다. 국회는 속전속결로 계엄 무효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고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생중계로 모든 국민이 지켜보았다. 거리의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했고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울었다. 이건 군인의 임무가 아니었다. 이건 국민의 몫이었다. 헌법이 움직이고 있었다. 국민이 국가를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아는 특전사는 누구보다 강인하지만 오늘처럼 무릎 꿇고 사죄하며 임무를 내려놓는 날이 또 올까? 상부에서 다시 무전이 왔다. 병력 철수. 계엄 해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군은 돌아갔고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도 나라를 지켰어요. 나는 대위 권종철. 계엄의 군인이었지만 총을 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손에 의해 지켜졌다. 국회는 국민의 힘으로 다시 열렸고 자유는 다시 사람들의 손에 돌아왔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 총보다 강한 것은 국민의 의지라는 것을.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은 선포되었지만 국민이 막아냈다. 그리고 우리는 독재를 멈췄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을 다시 세운 날이었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였다. 나는 헬멧 안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계단 밑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함성은 더는 위협이 아니라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외치듯 간절한 말들이 허공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총 우리에게 들이대지 마세요. 당신도 국민이잖아요. 지켜야 할 건 명령이 아니라 헌법이에요. 하지만 명령은 계속 내려왔다. 지휘부는 애매한 말로 전진을 명령했지만 그 누구도 본회의장을 강제로 점령하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다. 통제, 격리, 진입, 차단. 애매한 명령 속에서 우리 병사들은 침묵했고 나는 그 침묵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누구도 총을 들고 싶지 않았다. 누구도 피를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무전기를 껐다. 침묵이 명령보다 더 무거운 울림이었다. 사람들은 국회 앞 계단을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다. 경찰은 일부러 물러선 것처럼 보였다. 군인과 시민이 눈을 마주쳤고 어떤 순간에는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누군가를 밀쳐내는 대신 그를 부축했고 대원 중 몇 명은 시민의 손에 의해 방패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모두 눈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싸우지 말자.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걸 알자.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피켓을 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민들은 하나같이 외쳤다. 국회를 살려라. 군은 돌아가라. 이건 내 나라다.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을 이겼다. 그날 밤 시민들은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밀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나는 그제야 진실을 보았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국회 안으로 들어섰고 나는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 수백 명의 시민이 방패를 밀고 군복 입은 우리가 조용히 그 방패를 내려놓았다. 나는 그 순간 진짜 장교가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총을 드는 대신 손을 내미는 군인. 그것이 내 임무였다. 해가 떠오르자 국회는 다시 불을 밝혔다. 밤새 고성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드디어 한 남자가 단상에 섰다. 국회의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흘러나갔다. 본회의 결과 계엄령 무효가 결의되었습니다. 순간 국회 밖 수만 명의 시민이 환호했고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닌 안도의 울음이었다. 그때 누군가 내게 말했다. 대위님,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총을 쏘지 않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하지 않은 선택이 우리 모두를 구한 것이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항이 된다. 계엄이 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다. 우리가 지켜낸 건 목숨이 아니라 존엄이었다. 며칠 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확정했다. 정권은 무너졌고 국민은 남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군인이 아니었다. 나는 훈련장에서 사격을 반복하던 그 기계. 인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진짜 책임을 느끼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군인은 명령보다 헌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일 때가 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새벽을 기억한다. 차가운 계단 위에서 떨리던 내 무릎. 방패 너머로 손을 내밀던 아이의 눈망울. 울면서 고맙다고 외치던 그 어르신의 목소리.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 누군가의 거대한 야망도, 탱크보다 강한 권력도 국민의 단결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계엄령을 막았다. 민주주의는 지켜졌고 독재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땅의 모든 이름 없는 시민들이 군인보다 강했고
그날 나는 병사로서 싸우지 않고 국민으로서 함께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 나라를 지킬 최후의 방패는 총도, 탱크도, 계엄도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자유를 향해 모인 수십만의 발걸음. 그 거대한 외침 앞에서 누구도 계엄을 강행할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였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 헬기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을 떠올린다. 어둠 속에 질서정연하게 박힌 불빛들. 그 아래 무수히 모여든 사람들. 경납고 바닥처럼 차가운 국회의사당의 돌바닥. 내 발밑에 흘렀던 눈물과 땀, 그리고 피 대신 남겨진 참아낸 결심의 흔적들. 한 사람의 대위로서 나는 그날 하지 않은 결정을 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명령에 저항하지 않았지만 따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애매함이 우리를 구했다. 그 틈에서 국민이 들어왔고 그 사이에서 국회가 살아났다. 나도 그 틈 속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후 며칠간 나는 영창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명령 불복 종이니 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직접 처벌하지 않았다. 상부는 조용했고 말이 돌았다. 권종철 대위, 계엄 와중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병력을 안정적으로 통제했다. 무력 충돌 없이 상황을 마무리한 장교. 그렇게 포장되었다. 그렇게라도 다행이었다. 나는 누가 칭찬하든 어떤 이유로든 그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러웠다. 계엄령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가운데 살아 있었다. 전우들은 말이 없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 왜 싸우지 않았는지를 입 밖에 내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저녁을 앞둔 병장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대위님, 그날 우리가 사람으로 남아서 고맙습니다. 내 어깨에 손을 얹던 그의 손엔 총이 없었다. 나는 그 손의 온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지휘부가 혼란을 수습하고 책임자를 정리하며 정권은 무너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국가범죄로 규정되었고 시민사회는 12월 3일 국민 승리의 날이라 불렀다. 언론은 침묵했지만 사람들은 SNS로, 촛불로, 입으로 기억을 이어갔다. 역사는 뉴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생겨났다. 어느 날 나를 인터뷰하러 온 기자가 물었다. 그날 왜 총을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감각, 군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본능이었다. 누군가의 눈동자에 비친 공포를, 딸을 업고 뛰는 엄마의 얼굴을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의 떨림을 본 사람이라면 결코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 내게 명령은 있었지만 더 큰 침묵이 나를 붙잡았다. 그것이 양심이었다. 하지만 계엄 당시의 기록은 공식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병대는 초기 자료를 은폐했고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의 연락망도 대부분 비공개로 남았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내 귀에 들려오던 비명, 가슴을 찌르던 통증처럼 남은 시민들의 외침. 당신은 군인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일으켰다. 나는 지금도 국회 근처를 지날 때면 멈춰 선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맨몸으로 자유를 되찾은 전장이었다. 누군가는 손에 종이 피켓을 들었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붙잡았으며 누군가는 울면서 계단을 올랐다. 군복 입은 내가 그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선택이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무저항이 결국 이긴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우리는 총을 들었지만 사람을 겨누는 자는 아니다. 우리는 지시를 따르지만 양심을 버려선 안 된다. 그 단순한 진실을 알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계엄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로 사람을 누르고 숨 막히게 만든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는 그 무엇보다 강했다. 탱크도, 총도, 철조망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지금도 생각한다. 만약 그날 내가 명령을 무조건 따랐다면 아마 국회는 피로 물들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이 총칼 앞에 쓰러졌을 것이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날 나는 특전사 대위였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의 국민이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낸 그 새벽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날의 기억을 말로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언젠가 내 후배 장교가 이 기록을 읽고 방아쇠를 망설일 것이다. 누군가 이 밤을 기억하고 역사에서 배우기를 바란다. 우리는 계엄을 막았다. 독재의 그림자를 물리쳤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던 권력자를 끌어내렸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지켰다. 계엄을 명령받았던 군인으로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날 국민이 이겼다. 나는 여전히 꿈을 꾼다. 어떤 밤은 내게 총구가 들이대어지고 어떤 날은 내 손에 들린 총이 떨린다. 그날처럼 하늘을 가르며 헬기가 국회 상공을 돌고 귀를 찢는 회전음 사이로 무전기에서 명령이 쏟아진다. 권종철 대위 내부 진입하라. 저지선 확보하고 의원들의 진입 차단하라. 그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지 대테러 훈련이나 비상대응 모의라고 생각했다. 특전사에게는 종종 그런 식의 훈련이 있었고 나는 단 한 번도 명령 자체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착륙 후 내 부대가 진입한 그곳은 훈련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국회였고 작전이 아닌 계엄령이었다. 건물 안은 이미 고요 속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입구에 배치된 병력들, 내부 복도에 도열한 특전사 인원들, 다들 눈빛은 흔들리고 무슨 상황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명령만을 좇고 있었다. 나는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막기 위한 통제라는 것을. 처음엔 의심이 들었다. 진짜일 리 없어. 이런 일은 역사책에나 있는 거잖아. 그러나 곧 눈앞에서 울며 항의하는 의원들과 민간인의 진입을 막기 위해 험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전우들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무전기를 끄고 대신 부대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절대 먼저 손대지 마라. 명령 있어도 방어만 해. 알겠나?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은 전투가 아닌 국민과 군인의 갈등이었고 그 어떤 전투보다도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나는 되도록 병력과 민간인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무장 배치를 틀었고 내부 통로를 확보하는 척하며 의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틈을 주었다. 언론은 막혀 있었지만 시민들은 이미 SNS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어느새 국회 앞 도로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장벽처럼 선 병력 앞에 사람들이 외쳤다. 군인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눠선 안 됩니다. 계엄을 막아주세요. 제발 제발요. 그들의 목소리는 절규였고 동시에 명령이었다. 그러나 내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명령이 날아들었다. 민간인 진입 차단. 필요시 강제 해산 조치 준비. 나는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 명령을 따르라는 거냐? 아니면 버리라는 거냐?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건 군사교범도 아니었고 사관학교에서 배운 전술 이론도 아니었다. 딱 하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종철아, 내가 군복을 입는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드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내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병력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 있대 움직이지 마. 겁주지 마. 눈 마주쳐.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내 명령은 작았지만 전우들은 그대로 따라줬다. 대치가 이어졌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날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시민들이 국회의원 몇 명을 에스코트하듯 감싸며 국회 정문으로 향했다. 울며 들어가야 한다고 외치는 시민들과 의원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외쳤다. 국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막으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나는 그 길을 내어주었다. 주변 병력들 역시 그대로 멈춰 서 있었고 마침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보며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나라다. 이게 진짜 우리다.
그 이후 상황은 급속히 변했다. 국회가 소집되었고 긴급 결의안이 통과되며 계엄 해제가 결정되었다. 방송은 여전히 침묵했고 몇몇 포털 사이트만이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전국은 이미 알았다. SNS에는 수백만 건의 해시태그가 달렸고 12월 3일 국민이 이겼다라는 구호가 퍼져나갔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가 무언가 거대한 것을 막아냈다는 걸. 며칠 뒤 나는 징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오히려 충돌 최소화에 기여한 공로로 상황을 무마시켰다. 나는 승진도 하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조용히 존재했던 사람으로만 남았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나에겐 그날의 침묵이 말보다 강했다. 그것이 내가 한 유일한 행동이었고 또한 가장 큰 저항이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내가 그들을 막았다면? 한 명이라도 다치게 했다면? 내가 국민을 향해 무기를 사용했다면? 그런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군복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짐이다. 진짜 강한 군인은 총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전해지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의 특전사 대위 권종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우리는 총 대신 양심을 들었고 공포 대신 용기를 택했다. 계엄은 막혔고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이것은 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가 승리한 날이었다. 우리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국민의 손으로 독재를 막았다. 그리고 나는 그 현장에서 국민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총을 메고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군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침묵이 때론 가장 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어떤 이들은 내 행동을 소극적인 배신이라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내가 군복을 입고도 국민 편에 설 수 있었던 건 결코 겁이 나서가 아니라 끝내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며칠 뒤 나는 이름 모를 한 중학생의 편지를 받았다. 초라한 봉투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위님 고맙습니다. 아빠가 군인이신데 그날 텔레비전 없는 집에서 유튜브 생중계 보면서 엄마랑 같이 울었어요. 대위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무섭지 않았어요. 언젠가 저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 언제 꺼내봐도 눈물이 난다. 무수한 명령과 복무 기록보다 단 한 통의 편지가 나를 더 무겁게 만든다. 그것이 내가 다시 군복을 입고 아침을 맞이하는 이유이자 이 땅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국회를 찾았다. 수개월 후 민주주의 회복을 축하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린 날이었다. 수천 개의 촛불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중심엔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를 안고 웃는 엄마, 손을 꼭 잡은 노부부, 피켓을 들고 연설하는 청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이름 모를 시민들. 그날 나는 군복을 입지 않고 일반인처럼 그들 사이에 섰다. 누가 나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